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5년 5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아시겠지만 악재 나왔죠. 예,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도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빌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달해 드릴 거는 일단 이제 미국 마감 상황하고 브라질 조류 독감이 있었고요. 중국이 크레인 수출 규제하고 또 SK 오션 플랜트, LX 일렉트릭, VM, 동아소시 홀딩스, 유한양행, 시프터, 네, 그리고 SFA, HDC, 현대산업개발, CJ 명신산업, 서현이와 화신, 세방전지, 그리고 좀 하반기 이제 전망입니다. 전망하고 그 다음에 급식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단체 급식하고 공시로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백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지만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도 올랐고 금리는 좀 올랐고 다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미중 협상 이후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가 이제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물가 전망은 더 비관적이었던 게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소비 심리는 악화됐고 1년 후에 물가는 크게 올랐어요. 이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은 있고 테슬라 좋았고요. 엔비디아 팔란티어도 좋았습니다. 중동이 요즘에 AI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중동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데 이번에 되게 특이한 건 이스라엘이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빼고 중동 국가랑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 원래는 우방국인데 빠졌다는 게 좀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고 시리아는 적대국인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해제한다 이렇게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2023년, 피치가 23년, S&P가 2011년에는 증시가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때 S&P 500이 마이너스 6, 한국 코스피가 거의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 로켓 속보로도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에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유는 명확해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증가하고 예산 적자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요. 뭔가 지금 예산안 가지고 감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디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신용 등급을 6개월 전에 등급 전망을 하향했고 보통 등급 전망 하향한 다음에 상황이 안 나아지면 그냥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연방 적자가 좀 마이너스 6.4%에서 2035년에 9%까지 확대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 관리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신용 등급 하향이다. 원래 미국은 신용이 되게 전 세계 최강인데 이게 많이 지금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달러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 중인 지금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의외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안 해줘요. 일부 의원들이. 지금 쉽게 통과가 어떻게 보면 법안 이제 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연방 부채는 9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부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증시가 폭락했지만 이번엔 폭락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으니까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악재예요. 당분간은 좀 주의해야 될 악재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달러의 지위가 많이 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좀 악재가 나왔고 테슬라 4월 판매량 여전히 안 좋습니다. 테슬라 요새 주가 많이 올랐죠. 테슬라도 이번에도 여러분 사이클 느끼셨죠. 너무 오르면 조심하는 게 맞았죠 저번에. 근데 그러고 반토막 났죠. 무슨 일 발생했죠? 또 반토막 났을 때 모으신 분들은 금방 한 5-60% 수익 났어요. 저점에서 벌써 60% 올랐어요. 그럼 지금 또 흥분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또 조심. 그죠? 왜? 펀더멘털이 아직 안 좋아요.
지금 유럽 전기차 판매, 이게 테슬라 판매량 보이시죠? 그냥 처참합니다. 중국에서도 안 되고, 원래 4월에는 늘 줄 알았어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월까지는 많은 분들이. 근데 여전히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BYD까지 공격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판매량인데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중국도 감소, 유럽도 감소, 예,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출하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이고, 6월에 이제 로보택시 좀 기대해야 되고, 근데 6월 로보택시는 물량이 한정적이라 사실 내년이 진짜고요. 저가 전기차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산은 하는데 출시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오르면 항상 그렇지만 테슬라는 좀 주의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폭락할 땐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게 계속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주가만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쉽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야, 이렇게 좋은데 또 더 올라가지 않겠어, 이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반대로 해야 되고, 막 진짜 일론 머스크 욕하고 망할 것 같고 막 토마토 막 테슬라 전기차에 막 던져버리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 때 그때 사는 게 맞고,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경계감 가질 필요는 있고요. 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지금 미국 낮췄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안 좋고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연준이 금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저게 낮아져야 됩니다. 향후 1년 후에 사람들의 기대 물가니까 사람들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높으면 좋을 게 없는 거죠.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소비자들은 내년 인플레이션을 3.3으로 예상했는데 향후 5에서 10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4월 4.4에서 5월 4.6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좋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자, 테슬라는 올랐고, 테슬라 이사회가 잭 하퉁 사장을 영입했는데 그 멕시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이끈 사람이에요. 성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사회에 또 들어오면서 테슬라 성장을 주도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올랐고, 엔비디아는 강보합 기록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반도체 장비주인데 중국 반도체 좀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일단 CEO 요르건센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예, 일라이릴리에 좀 밀린다는 평가 때문인지. 그래서 급락했고, 일라이릴리는 반대로 올랐고, 비스트라 에너지는 7개의 천연가스 시설을 인수한다는 뉴스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말씀드렸고, 주요 이슈는 몇 가지만 좀 말씀해드리면, 조류독감, 중국이 조류독감 검출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 우리나라도 아마 닭고기 수입 중단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60일간 한국 전체 닭고기 소비량에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전체 수입량이 88, 근데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소비량 중에 24%가 그 수입산이에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전체 21%예요. 브라질산이. 한국이 차지하는 거 엄청나게 크죠. 냉동 닭고기가 하고요. 주로 저 순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살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은 재고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 재고가 없으면 순살 치킨 못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전 세계 가금류 수출 1위예요. 생산은 2위고 수출은 1위. 1위는 생산 1위는 미국인데 조류독감. 이렇게 되면 또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또 그 계란값까지 오를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오늘 조류독감 테마는 좀 급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은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항만 크레인. 요거 중국산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안보 목적을 이유로, 저희가 이제 투혼투게더 이런 거 다 올려드렸어요. 사실 아침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런 뉴스 중에 이제 저희가 결론부터 한번 좀 항상 적어드려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해석한 거 그대로 앞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실제 본문은 요 밑에 요약을 해드립니다. 밑에 요약하고 결론은 이쪽에 내드린 좀 그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는 편하실 거야. 좀 더 디테일한 거 보실 거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읽기, 이제 요약한 거 핵심만 정리한 거. 그래서 미국은 안보 목적을 이유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크레인을 제조하는 중국산 크레인 100% 추가 관세 부과하겠대요. 검토 중이에요. 근데 크레인에서 이 크레인에 센서가 달렸어요. 여기에 모뎀도 달렸어요. 통신 모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 옛날 화웨이 스파이칩처럼
여기다가 이제 스파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센서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여기 해군 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추적하겠죠. 저기 미국의 해군 물자가 어디로 간다. 국가 안보 상황인데 중국 크레인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국의 ZPMC가 세계 1위인데 미국 항구의 80% 이걸 써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 화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크레인 관련 기업은 아마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호전기 기억나세요? 소호전기. 크레인 제어 시스템 개발하고 이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 크레인 제어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고 선박용 크레인 있죠. 선박이 달린 거. 근데 이거는 여기 항만 거라 직접 관련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선박에 있는 크레인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크레인 제어 시스템 만드는 기업은 서호전기입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좀 바로 갈게요. 오늘은 좀 기업 분석이 좀 많아서 요새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워낙 많아서 기업 분석부터 빨리빨리 좀 해드릴게요. 자, SK 오션플랜트가 핵심은 실적 좋았어요. 우리 해상풍력인 거 아시죠, 다. 근데 오늘의 보고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해상풍력은 미국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뭐 미국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SK 오션플랜트는 미국보다 아시아예요. 국내 해상풍력, 대만. 그래서 미국 영향 없습니다. 사실상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실적도 괜찮았고요. 근데 특수산 원래 이 회사가 MRO도 해요. MRO가 선박 유지 보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MRO 사업이 뭐예요? 유지 보수. 네, 선박 MRO 사업도 되게 알짠데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이 사업권을 따냈죠. 근데 지금 비전투함 위주로 하지만 나중에 전투함까지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겠대요. 비전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산시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SR이 함정 정비 협약 맺으면 이거 따내면 이제 미국 군함 같은 거 있죠. 비전투함이나 이런 거 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수천억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 안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양한 방산업체와도 협력 계획 중에 있고 또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예. 옛날부터 수리 많이 했던 회사예요. 특수산. 해군 해경함정도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숨겨진 방산주예요.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다 SK 오션플랜트 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해상풍력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아직 여기서 뭐 엄청난 실적이 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부각되면 해상풍력이 좋아지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1조 원 정도 매출 내는 회사인데 여기에 10%가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SK 오션플랜트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방산 쪽 군함 이슈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죠. 이게 실제 성과 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X 일렉트릭은 이제 BESS라고 이제 배터리로 예. 운영되는 ESS 있죠. 어제도 그 대선 후보 토론회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ESS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딱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이제 진짜 전력이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정말 이 에너지랑 전력이 엄청난 화두구나. ESS를 예, 이게 주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ESS는 주로 저 B가 뭐냐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반의 예, 거고 대선 후보들은 AI 산업 육성과 전력망 투자 공약 발표했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 활성화 기대감 속에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면 지난 2월 통과된 에너지 3법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려면 거기에 변압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XAI라고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기에 올해 LX 일렉트릭이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 LX 일렉트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가 ESS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ESS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건 좀 캡처였는데 LX 일렉트릭이 PCS라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더불어 BESS의 주요 품목인데 그 국내 PCS 제작사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LX 일렉트릭은 배터리 제작사 협업 통해 지금 이제 국내외 시장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ESS가 요거예요. 여기 ESS죠. 여기 PMS, PCS, 배터리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직류에서 소음정선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전기가 오는데 요걸 받아다가 이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저장을 해줍니다. 예, 이 배터리에는 이제 직류가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야죠. 태양광이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직류로 바꿔서 어쨌든 저장을 한다. 이 송전선 통해서 만약에 오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PCS가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파워 컨버전 시스템. 직류 교류 직류. 예. 그래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전류는 뭐 교류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배터리에 저장하려면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걸 이제 직류로 바꿀 때 예, 필요한 그러니까 배터리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만드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요 LX 일렉트릭이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ESS랑도 연결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전 변압기랑 이런 ESS 수혜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미국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제 대선 그 TV 토론 보셨죠? 거기에 공통된 주제가 그거예요. 경제면에서 결국 이 전력, 데이터 센터 많이 증설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데 전력 어떻게 할 거냐.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신재생 같은 건 특히 이제 ESS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변압기, 데이터 센터 그런 이슈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M은 이제 식각장비 업체인데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사용되는 이제 소모성 부품 매출로 실적도 괜찮았고요. D램에서 발생했어요. 대부분 하이닉스에 거의 다 공급을 해요. 예상. 그래서 하이닉스가 전환 투자, 1A, 1B, 1B, 1C 뭐 이렇게 미세 공정 전환하는 거 있죠.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괜찮아지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VM도 좀 숨겨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로 한번 하이닉스 수혜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아소시홀딩스는 이제 동아제약도 갖고 있고 거기 바카스랑 이제 오쏘몰 같은 이제 이게 뭐 비타민제였나요? 아마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이제 제품들의 판매 호조랑 더불어서 용마로지스 이제 물류죠. 의료 쪽 물류. 에스티젠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이나 이런 걸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매출액은 뭐 괜찮았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예. 바카스 오소몰 매출은 좀 1분기엔 감소했지만 일반 의약품이 좀 좋았고요. 용마로지스는 신규 화주를 좀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 물류가 좀 증가하면서 한 10.2% 성장을 했고, 에스티젠 바이오는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라고 굉장히 이제 블록버스터죠. 이 그 스텔라라라는 이제 그 신약이 근데 이제 그게 특허가 끝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이제 이뮤도사. 예. 요거 이제 상업화 매출이 발생하면서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가격 인상 효과는 2분기부터 나와서 이제 바카스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오쏘몰, 파티온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도 성장할 걸로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이뮤도사도 유럽에서 지금
그 발매 중인데 5월 달에도 미국 출시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업화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주고 좀 요즘에 제약주들 좀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2분기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저평가고요. PER 7.1배, PBR 0.6배니까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뭐 뚜렷한 지금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지난 1분기 존슨앤존슨이 미국 레이저 트닙 요거를 이제 존슨앤존슨에 기술 수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얀산의 아미반타맙을 섞어서 임상을 했고 요게 이제 FDA 승인 받아서 나오게 됐고 1분기에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받아야 되잖아요. 10%만 받아도 160억이 나와야 되는데 40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왜 그런지 내용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라이선스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니까 5%여도 한 80억은 받아야 되는데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은 실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약가이나 이슈, 관세 이런 좀 그 부담감이 좀 있죠. 또 2분기 레이저틴이 아미반타마 병용요법 요게 일본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유럽 출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결국 핵심은 물론 뭐 실적 자체도 뭐 괜찮을 걸로 좀 향후에 좀 보고 원료의약품 쪽 괜찮아지면서 실적도 조금씩 뭐 나아지겠지만 사실 이제 숫자보다 그 이 폐암 치료제 요게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OS 완전 생존율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효능이 좋으니까 지금도 막 그러니까 완전 생존 데이터가 이게 그 임상에 참가한 환자분이 이제 사망할 때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실험.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근데 데이터는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데이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타그리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이 블록버스터 제품인 타그리소를 이제 그 제치고 1차 치료제가 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겠냐.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좀 부재하지만 일단 효능이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타그리소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이제 이건 뭐 누구도 모르지만 니케 이제 중국 니케랑 승리의 여신 니케랑 게임이 중국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800만 명까지 갔고 연간 그러니까 지금 일평균 매출액은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케 중국 성공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이거 아마 텐센트가 해주죠. 이 유통을. 그래서 유통사도 뭐 중국에서 가장 큰 게임사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 중국 사전 예약자 900만 명까지 지금 예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그 날짜가 5월 22일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런 니케 중국 성과 기대감을 아직은 반영 못했고 신작이 지금 내년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작이 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26년이 좀 공백인데 이걸 메꾸려면 니케가 중국에서 올해 좀 흥행을 해줘야 돼요. 그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도 6월 11일 날 스팀 PC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나와서 굉장한 흥행을 좀 기록을 했어요. 거의 200만 전 가까이 팔렸죠. 200만 전인가 100만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밀리언셀러는 달성을 했습니다. 흥행했고 이제 PC판 나왔는데 지금 벌써 사전 예약하고 있는데 매출 순위가 2등, 3등이에요. 그 흥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니케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그죠? 니케가 흥행할지 흥행하길 바라고 흥행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FA는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진짜 안 좋았죠. 근데 노스볼트가 파산하면서 진짜 안 좋았거든요. 이제 거기 충당금 쌓느라고. 근데 이제 그거 다 떨어낸 것 같고요. 이제 2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조금 이제 실적이 돌렸어요. 예, 그리고 신규 수준 좀 감소했지만 2분기는 조금 돌아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최악은 지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주양 2차 전지 부문도 디스플레이도 좀 물류 장비 수주가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거든요. 기회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살짝 올렸고
그 현금성 자산이 3,500억, 3,200억, 자회사 그 상장한 거 지분 가치가 4,600억, 합치면 7,000, 이게 얼마죠? 한 7,8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현금성 자산과 자회사 지분 합친 거랑 비슷해요. 상장회사. 그러니까 영업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본업에. 근데 이 현금성 자산 많으면 물론 좋죠. 안전하니까. 다만 이 자산을 그대로 묶여놓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할인해 버려요. 저걸 쓰란 얘기예요. 쓸데없으면 주주한테 주든가, 그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거 2차전지 투자하자니 업황이 안 좋고, 저것도 괜히, 그러니까 괜히란 표현 좀 그렇지만, 저거 이제 주주 환원 하면 주주분들은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저거로 이제 그런 목록으로 했다가 혹시라도 업황이 정말 또 망가져가지고 회사가 또 손실을 많이 보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본 배치 균형점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안 좋은 업황에도 흑자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SFA가 못한다가 아니라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저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주주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어떨까. 주주환원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많은 현금이 있다면 일정 부분은 주주분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영업정지 판결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4개월 이렇게 이제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걸 받아주면 영업 활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게 이 사고 난 지 3년 됐잖아요. 광주 화정 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일단락 됐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뭐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죠. 영업정지 명령이니까. 다만 주가는 과거에 이걸 이미 한번 반영을 했었고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수주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J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하회했는데 내수 경기도 둔화되고 비용 부담도 있었고요. 뭐 자회사들 이익도 좀 부진했고 근데 이게 좀 가장 좀 아쉬운 게 어쨌든 비상장사인 올리브영 매출은 증가해요. 하는 건 맞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했고 이게 조금 꺾여요. 예, 분기 매출이. 비상계엄 이슈와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걸로 소비 심증이 위축됐고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도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돈 쓰는 거죠. 이것도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하나증권의 최종 연구원님은 좀 일회성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예. 그리고 합병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올리브영을 CJ가 합병하면 모멘텀이 되겠죠. 굉장히 좋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총 3.6조 원이니까 올리브영 성장과 지분 가치 반영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뭐 주가 여전히 저도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외국인 입국자도 증가하고 앞으로 더 늘겠지만 뭐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올리브영을 많이들 가는 건 좋은데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성장을 더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더 강한 성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꺾이거든요. 이건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지금 약간 고비는 맞아요. 지금 너무나 덩치가 커져서 약간 이제 이 기울기가 둔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요거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둔화 기간에선 좀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주가 부진하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이런 독점적 위치 또 합병 가능성 이런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래서 현대 기아의 3분의 1, 3분의 2가 테슬라예요. 굉장히 많은 걸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테슬라 안 좋은 거 아시죠? 전기차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그래서 좀 안 좋아졌지만 올해는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도 나오니까. 그래서 PER도 5배고 테슬라 모멘텀은 언제든지 또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역성장하지만 하반기를 본다면 좀 이제는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서현이아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사인데 미국 공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미주 지역에 9개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동종 부품사도 인수해서 사명도 이제 미국 쪽은 변경을 했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주로 공급을 합니다. 도어 트림, 헤드라이너 이런 것들을 연간 30만 대 규모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이게 미국 매출 비중이 무려 37%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규 공장들 가동이 많아서 그 매출은 성장해도 이익률은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매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외형 성장 필요하니까 저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다만 현대 기아가 좀 못 가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PER은 3배로 쌉니다. 화신도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이제 이번에 매출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캐스퍼 전기차나 기아 EV4 이런 데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도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죠. 거기에도 지금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할 예정인데, 일단 1분기 매출액 증가했고요. 순이익률도 상승했고, 화신 조지아 공장을 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리바바 그 현대차 공장에 또 직접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 가동하면 아시겠지만 비용 부담하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고객사의 생산 증가로 높은 외형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서현이아랑 화신은 좀 비슷해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좀 나오겠지만 그 이익률이 뭐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꺾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이거 왜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냐. 근데 그런 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현대 기아가 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방전지는 오늘 좀 주가 빠졌는데 일단 이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방 리튬 배터리, 이거 배터리를 사와요. 뭐 삼성 SDI 같은 데서. 그래서 조립을 해서 거기다가 BMS 배터리 보호 모듈 냉각 장치를 추가해서 모듈로 바꾼 다음에 배터리팩 업체로 납품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핵심은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스탑앤고. 차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차가 횡단보도에 멈추면, 신호등 멈추면 요즘에 차 시동 자동 꺼지죠. 그리고 다시 켜지죠. 그거 스탑앤고 하려면 저 에이젠 배터리 필요하거든요. 이거 만드는 회사죠. 하이브리드 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지금 모멘텀 중에 하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 에이젠. 요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6배 이하고, 뭐 물론 이제 그 약간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좀 나아질 것 같고요. 특히 납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수입할 때 비용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환율 떨어졌죠. 환율이 죄송합니다. 환율이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찾아준다면 실적도 좀 돌아서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안 좋아요. 주가는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 부담은 없는 자리고, 요게 이제 AGM 배터리라고 이렇게 제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AGM, 요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요 하이브리드카. 유리섬유 매트로 만드나 봐요. 전해액을 흡착시켜서 만드는 배터리인데, 아무튼 이제 순간적인 전원을 딱 해주는 거죠. 역할을. 그러니까 시동을 막 껐다 켰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이게 안 필요한 게 전기차는 그냥 기존 배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보조 배터리로 필요하다. 가격은 일반 납축 전지에 비해서 2~3배 비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보고서 이게 다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일단 잠시만요. 단체 급식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제가 주말에 못 읽은 거 싹 다 읽었어요. 주말에 못 읽은 거 싹 다 읽어서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집어진 급식판. 옛날에 아마 작년 총과 재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현대그린푸드 그 IBK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보고서는 아직 못 잊어요. 그때 단체 급식 관심이 없을 때인데 그 IBK 투자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단체 금식 적어주죠. 그때 아마 주가만 11,000원, 12,000원 뭐 왔다 갔다 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되게 답답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괜찮은 편인데, 이거 한번 더 이제 읽어보시면 현대그린푸드나 단체 금식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게 구조적으로 변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외식 물가 오르죠. 저 여의도에 짜장면 가격이 이제 28,000원짜리도 있어요. 33,000원까지. 진짜 비쌉니다. 비싼 거는. 그러니까 런치플레이션. 직원 복지 중에 하나가 그 구내식당 일정도니까 그런 거 위탁해서 해주는 회사가 이런 현대그린푸드 같은 단체급식이고 해외 진출하죠. 그룹사가. 그럼 거기 같이 나가요. 예. 그리고 학교 관공서 이런 것도 옛날엔 직영인데 위탁으로 많이 맡겨요. 군부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요새 아파트 아시죠? 예. 아파트에 요즘에 그런 급식, 예, 구내식당 같은 게 생기면 분양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업계가 점점 대기업으로 재편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어요. 예.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 개의 회사로 압축되고 하나가 아우어민수했죠. 옛날에 그래서 하나비전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도 막 뭐라고 했죠. 아니 하나비전이 아우어민수하는데 돈을 왜 댑니까?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어쨌든 이제 하나가 아우어인가 아마 계약은 맺은 걸로 아는데 이제 성공적으로 인수가 끝나면 이건 재평가 받아야 된다. 5년 만에 하나가 철수했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데 주가는 싸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현대그린푸드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주가는 저도 기회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점유율은 지금 삼성 S토리 13%, 현대그린푸드가 2위이고 아오엄, CJ 프레시웨이, 풀몬 이런 순인데 그 내수업 이게 못 갔던 이유가 내수업종의 한계로 매출 성장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단체급식하는 회사들 PER이 막 3, 4배에 수렴됐는데 4, 5배.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과 달리 단체급식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 실제 연평균 7%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코로나 때 꺾였지만. 그 계열사 해외 진출하죠. 옛날에 이제 삼성이 웰스토리가 그 삼성그룹이 해외 진출할 때 같이 갔어요.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차,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이 저기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가리아에 원전 시공을 해요. 현대건설이 지금 파트너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보면 현대그린푸드가 같이 가겠죠. 예. 거기 이제 그러니까 위탁급식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LG는 아오엄이 하고. 근데 이걸 이제 하나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풀무원은 또 있고. 그리고 내수 위탁 시장도 커지죠. 이게 점심값이에요. 24년도 기준. 이렇게 올라갔어요. 2020년 여기가 제일 비쌌는데. 그러니까 2020년은 7,000원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2,000원 더 올라갔죠.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직영급식보다 이제 위탁, 예, 이렇게 위탁으로 갑니다. 요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단체급식 26조인데 직영이 16조. 요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예, 군부대가 열리고 있고 아파트도 열렸어요. 성수 트리마지 아시죠? 여기가 최초 도입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이 식자재 제공. 여기는 신세계푸드가 좀 앞서 있대요. 이쪽 시장. 커지죠. 협동로봇 도입으로 이제 인건비도 절감되고. 예. 그래서 하나가 지금 5년 만에 단체급식 시장이 재집한 것도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를 최선호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요것도 수주했고, PER 5.93배고, 풀몬 같은 경우도 여기는 군대 위탁 운영 급식장 진입을 해서 또 미국의 두부 지금 공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근데 순수하게는 현대그린푸드가 더 맞죠. 풀무원은 음식료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KBS 라디오 때문에 오늘 좀 못해드린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네요.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공식까지만 하고 잠깐 코멘트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단체급식 해드렸고 요새 이 기업 분석 보고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적 시즌이라 이제 실적 시즌 끝났지만 자 5월 16일 날 주가 급등했던 거 한미반도체가 HBM 듀얼 이제 TC 본더 열압착 장비거든요. 요거 본딩 장비인데 요거를 수주했어요. 428억. 예, 그래서 주가 급등했었죠. 하이닉스랑 불화설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랑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뭐 불화설이니 뭐니 뭐 난리가 아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원화 된 거예요. 이제는 한미랑 하나비전이 같이 들어갑니다. 독점적이 깨진 건 맞아요. 대신에 한미는 마이크론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하나비전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은 뭐 투자를 계속 늘리겠죠. 예.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TC 본더 가공이 끝난 반도체 칩을 열압착 방식으로 기판에 붙이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통해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고요. 대표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입니다. 하나세미텍이죠, 원래 이름은. 그래서 이 본딩 장비로 여기 칩 있죠. 칩과 기판 이렇게 딱 붙여요. 히터 유닛으로. 열압착. 요런 이제 히터에 관련된 게 또 뭐 그 기억하시겠지만 미코 같은 기업들이 일부 부품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근데 여기 하나비전도 지금 공급했죠. 사이좋게. 금액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간 거. 하나비전은 어쨌든 하나비전도 긍정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저는 괜찮게 봐요. 특히 하나비전은 그 CCTV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보안회사. 그게 가치가 최소 2조는 되니까, 예. 지금 시총 한 3조 원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이제 많이 흔들린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어쨌든 진입했고, 이제는 좀 너무 싸우지 말고 이제 결론은 둘 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사는 자기 주식 취득했고 소각한다고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해서 참 주주환원 열심히 하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좀 무디스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그 아까 조류 독감 때문에, 예, 이쪽 뭐 아침에 급등할 건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급등해버렸고, 구제역 이쪽, 예, 그러니까 이쪽 뭐 관련 기업들 뭐 사료업체나 이쪽이 다 일제히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보셨어요? 에너지 얘기 나왔죠. 뭐 풍력, 신재생, 태양광, 원전도 뭐 여러 이슈는 있었고, ESS, 그러니까 정책. 아, 지금 대선 후보들도 에너지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급등했고, 2차전지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2차전지도 이제 바닥 찍지 않았나 하는 좀 기대는 하고 있고, 태양광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비료업체들 아까 조류독감 이슈. 그 다음 편의점 업체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건설기계 일부 좋았고요. 오늘은 장이 급나가다 보니까 거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 에너지, 그리고 저기 2차전지 일부, 그리고 대부분 빠졌고, 특히 이제 정치 테마 중에 AI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았어요.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신용 우려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터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 많이 올랐던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도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항공주, 유리기판, 뭐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예, 좀 사나 싶었는데 아쉽고, 결국 오늘은 뭐 크게 오른 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좀 빠졌고, 특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많이 올랐던 거 있잖아요. 이제 좀 고밸류 부담이 있는 것들. 예, 바이오는 좀 버텼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올린 엔터, 뭐 또 반도체, HPSP, 뭐 최근에 올랐던 케어젠, 이오테크닉스, 주성, 뭐 반도체가 그냥 싸그리다 그냥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포스코 그룹이 좀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좀 괜찮았죠. 삼성 SDS, 반면 한미반도체, 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제 시장을 좀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코스닥은 시젠, 동성화인텍 정도 좋았고요. 코스피에서는 뭐 오른 건 거의 없고, 태양광, HD 현대솔루션, 예, 현대인프라코, 그 다음에 원희골딩스 로봇인데 여기가 좀 올랐고, 저스템 이 정도고요. 오늘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섹터로는 좀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시장만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미국도 많이 올랐고 좀 변동성에 주의하시고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악재는 맞으니까 빌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나온다는 거. 한국도 이러면 위가 좀 막히잖아요. 크게 폭락은 안 할 것 같지만 좀 답답한 장,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런 장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조정은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보다 이렇게 또 크게 흔들리면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못다한 거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